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초반에는 강하게 올랐지만 마감 들어가면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발 매수,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또다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일단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주가는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서 매도가 정말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지 않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냥 사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시 이탈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드디어 공개 매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 이 자진 상폐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자진 상폐에 대한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공개 매수에 성공한 오스템 임플란트,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주가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다시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월을 마무리 짓는 날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놓고 끝나면 재수가 좋으면 양봉 마감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라, 자, 오히려 조금 기대감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이 일단은 초반에 팡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살짝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은 어제 우리 증시가 꼬리를 대고 올라온 모습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뿔구죽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2%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빵 치고 올라가서 제법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냥 주가가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로 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내구재 주문, 이 부분하고 이제 금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구재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내구재 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객기 수주가 변동성을 좀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여객기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했었는데, 지난달이라고 하면 이제 12월달 수치죠. 그 다음에 1월달 수치에서는 이 여객기 수주가 훅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12월달에 수주를 많이 내가지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을 계속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줄어들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내구재 수주가 0.7%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객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감소한 것처럼 보였는데, 좀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여객기 줄어든 거 그거 빼고 나면은 오히려 증가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된 거죠. 즉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내구재 수주가 감소해서 경기가 위축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금리 인상 안 시키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빼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또 증가했는데 경기가 좋잖아, 에이씨 그럼 또 다시 주가 내려가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단 크게 반응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치고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일단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가 4.8%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뭐 대단하네요. 국채 금리가 정도까지 올라가면 우리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이 나올 수 있죠.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3.97%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돼서 보면은 일단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확 시원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반발 매수, 즉 저점을 유지하는, 즉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그런 흐름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주 인플레이션의 우도가 좀 과도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매도세가 단기에 그쳤다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뭐 지금 뭐 CPI나 PPI나 뭐 이런 것들 물가지표들 많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그 감소폭이 좀 적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뭐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뭐 이제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도 상당히 좀 예민한 수준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4% 실업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네 그거보다 더 좋아지게 됐다. 그러면은 뭐 거의 완전 고용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 이제 한참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지기 시작했던 때도 3%대까지 들어오는 이 실업률을 본 적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게 리먼 사태 이후로는 3%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이제 4%대 초반 나올 때 옐런이 금리 인상 시킨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죠? 3%대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이제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아니죠. 안정적인 수준이라 봐야 되겠죠? 네, 안정적인 수준의 그런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고용이 더 이상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조금 나빠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고용이 제일 큰 그 기준점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고용지표 좋은데 뭐 금리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개인 소비 지수도 그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시장이 내려간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보다는 어디서 바닥을 잡을 것인가, 이쯤이면 될까라고 한번 멈춰주고 상황 보고 또 좀 시간을 두고서 살펴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시장은 일단 특정 구간에서의 지지점대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 이런 차트 보시면은 지지점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기회의 시기가 엿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변동성을 좀 더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변동성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를 가로막지 않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잘 유지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주일 사이에 1조 원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되었다. 이것은 일주일 사이에 1조 원 팔아먹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수급 동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외국인들은 6거래일간 지난 20일부터 팔았어요. 그래서 6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949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969억 원을 순매도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도가 계속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일 동안에 이틀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4일 동안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매도 물량을 1조 원 넘게 뿜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올해 들어서라고 봐도 되고요. 2월달 들어서라고 봐도 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주춤해지지 않았냐라는 식의 느낌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매수가 조금 위축되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조금 위축되었고 매도의 비중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많이 팔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매수가 줄어들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네. 매도가 일단은 비중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조금 팔고 있어. 그러면은 일단 매도했다는 것은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비중은 줄어들고 매도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요한 이유는 환율입니다. 환율. 미국의 물가지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물가지표 영향으로 인해서 이건 미국 쪽의 그 시각으로 쓴 건가요? 어쨌든 달러 강세를 통해서 환율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주요 배경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살짝 주춤하게 되죠. 왜냐면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득을 보려면 기다려주거나 지금 다음번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 뉴스에서 나온 딱 써준 요게 저는 되게 딱 와서 꽂힌 게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가 위축된 상황이다. 매도가 늘어나진 않았는데 매수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팔았다, 이 얘기인데, 자, 이게 매집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단계잖아요. 즉 매수를 열심히 해주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를 조금 해준다 그랬죠.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려면 이 매도 물량을 크게 늘려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란 이야기죠. 자, 증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의 추가 3회 인상이 예정되고 있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5.5%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문제 되잖아. 그러면 2%나 미국이 더 높아지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따라 올려야 됩니다. 네, 우리도 금리 따라 올려야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 우리는 금리 동결한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약간 주춤거리는 거. 근데 걔네들 생각이 있겠죠. 설마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겠어? 이 상태라면은 뭔가 다른 전략이 나오겠지, 라는 식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37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370원이면은 지난 고점하고 거의 비슷한 단계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멀죠. 네, 그래서 지금 1320원? 네, 20원 정도. 네, 1310원에서 20원. 그 사이? 네, 그 사이가 이제, 단기적으로 피크 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또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환율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1200원대 중반 정도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환율이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면은 어차피 또 부담스러운 경험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지금 1360원, 1370원까지의 반등을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참고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 그동안 사들인 거 전부 다 팔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환율 동향에 따른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것들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주춤하게 된다 그러면 개별주들이 더 움직일 수 있고요, 대형주들이 이제 주춤하면서 횡보를 계속해서 거듭할 수가 있겠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만기, 다음 주 만기일 있잖아요. 그 다음 주 만기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신건강 이롭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있었지, 얘네들이 지금 그런 작전들을 세우고 있을 수 있겠다, 시장이 조금 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개 매수가 성공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공개 매수 성공한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개 매수가 성공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목이 됩니다. 일단 24일, 지난 금요일까지 공개 매수 결과, 공개 매수 청약 주식수는 952만 2070주였다. 그래서 약 89%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인수를 위한 수량은 일단 넘어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규옥 회장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지분을 다 합치게 되니까, 컨소시엄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이 88.7%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8.7%, 그러니까 이제 그 자진 상패를 하려면 90%가 돼야 되는데 거긴 약간 모자라죠. 어쨌건 국내 공개 매수 역사상 가장 많은 지분을 시장에서 확보한 사례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가치가 근본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돈을 좀 많이들 만졌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만졌어요. 최규 회장도 지금 보니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이득을 좀 챙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주주를 위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면, 일단 이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공개 매수한 다음에 지분 확보하고 그 상장 폐지 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90%가 넘어가면은 일단은 이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장 폐지가 지금 88.7%, 89% 정도면 상장 폐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상장 폐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진 상장 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남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는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완전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를 밟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 남아있는 거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겠다 생각한다라면은 남아있는 주식의 가격이 더 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상장 폐지를 위해서는 공개 매수 가격보다 더 높더라도 일단은 1%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주식을 던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동 주식수가 적어졌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왜냐면 90%에 달하는 지분을 일단 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스템 임플란트 안 팔고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거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이제 갔다가 찔러도 쭉쭉 올라가거나 쭉쭉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일단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앞으로 얼마큼 잘 커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들이 일단 지분을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9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를 주물럭거려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살아남았을 경우에도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잊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살아남지 않고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대에서 매도를 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진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돼버리면은 주식을 팔아먹는 게 이득인 거고요. 안 팔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정리 매매를 한다거나 상장 폐지가 확정됐을 때는 매도를 쳐버리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90%의 지분을 지들이 가져가 버렸다라면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졌죠. 이제 양지사 같은
같은 정도 수준이잖아요. 유동 주식수가 1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품절주? 살아남아도 품절주. 언제 이렇게 막 변동성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올라갔다가 또 뭐 이렇게 또 떨어지는 변동성이 나타나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거래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일단 유리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털어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적당한 가격대인 것 같다. 또는 지난번에 이제 뭐 이 공개 매수 가격 19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가격을 쳐준다 그러면은 그냥 뭐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패 가능성도 뭐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상패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안쪽을 파헤쳐 보니까 내구재 주문이 오히려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얘기도 좀 전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반발 매수, 지지점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가속에 대해서는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제 증권사에서는 더 끝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 끝까지 간다는 것보다는 살짝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망하고 있다. 또 매집에 대한 관계로 본다면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1월달 들어서는 매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매도를 치는 거, 그런 부분들, 또 단기적 상승 포인트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꺾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세 임플란트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 안 시키고 이대로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은 살짝 애매한 상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좀 더 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쨌든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안 팔고 가지고 계신다라면 적당한 가격대에서 정리해 주시는 것, 이게 상장 폐지가 되든 상장 폐지가 안 되든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적당한 가격대에 매도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매에 들어가면서 통제력을 상실한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대중의 심리적 변화를 무시하면 매매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눈을 크게 뜨고서 거래하라. 그리고 실제 흐름과 변화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그냥 주가가 빨간불만 들어오면 막 쿵닥쿵닥거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파란불 들어오면 그냥 콱당 내려앉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차피 네가 갈 곳은 저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화이팅! 힘내보시고요. 자,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도 어제 꼬리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분위기만 조금 잡아주면 어제 내려간 부분들은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